오늘 이 시간에서 이 사회복지 일반론에 있는 사회복지의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장 들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자, 먼저 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의 개념. 자, 먼저 우리가 사회복지의 개념 하면 딱 정해져 있겠습니까? 자, 학자마다 또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각 지역마다 사실 이 사회복지의 개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정의하기는 사실 힘든 개념이죠. 하지만 그 수많은 개념 중에서도 정확하게 몇 가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개념을 몇 가지로 좀 구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보면 제1절에 이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말의 의적인 개념, 글이 가지고 있는 뜻을 한번 풀이해보자는 겁니다. 자, 사회복지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사회복지는 영어의 소셜 월페어를 번역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월페어는 웰과 페어를 합친 것이다. 우리가 웰이라는 거는 뭡니까? 뭔가 잘, 그죠? 만족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웰이라는 아주 만족스럽게 지낸다는 상태 끝에 보시면 있죠. 그런 의미와 페어, 뭐가 지내다, 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잘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게 바로 웰페어입니다. 어디에서요? 소셜에서. 소셜에서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소셜이라고 한다면 뭡니까? 사회죠, 사회. 사회입니다. 그 사회 안에서 우리가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제가 말하는 부분만 줄을 쳐놓으시면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 부분만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 큰 단락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때 사회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물리적이나 또는 물질적이거나 영리적인 요소보다는 비영리적이고 또 이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타적인 속성과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삶의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사회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은 비영리죠. 비영리입니다. 또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그 다음에 타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겁니다. 또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이라는 의미이다.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자, 이 협의적인 개념, 강의적인 개념.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를 하시면 협의, 강의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이 협의와 강의 이런 단어 같은 경우에는 협의, 강의 나중에 또 뒤에 놓는 뭐 제도, 보편, 선별 이런 이야기는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꼭 나옵니다. 그죠? 꼭 한 문제씩은 나옵니다. 자, 먼저 보시면 협의적인 개념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좁은 의미죠. 좁은 의미로 이 사회복지를 한번 정의를 해보는 겁니다. 자, 먼저 관련 정의를 내린 첫 번째 인물이 이제 카두신. 이 카두신이 누굽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협의적인 개념에서 카두신을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 카두신은 아동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를 지지와 보충, 대리적인 서비스로 나누신 분인데 아동복지 문제가 나오면 이 사람의 카두신의 이 세 가지 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아동복지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부분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카두신이 이제 교육학 부분에서 좀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또 사회복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사회복지는 저소득층, 또 장애인, 노인 이러한 특수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나 급여, 프로그램 서비스로 정의를 내렸다라고 했습니다. 자,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기서는 이제 특수계층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또 이런 분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회적 약자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국민이나 사회 모든 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민 중에서도 약자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소수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가두시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나 급여,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바로 사회복지라고 이야기한댔습니다. 그래서 몇몇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협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채터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인도학자인데, 자, 이 사람도 보면, 첫 번째 보면, 빈곤, 노령, 신체, 정신적인 장애나 질병, 여러 가지 특정한 상황으로 인해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페이지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 자, 끝에 보시면, 자, 사회복지의 첫 번째 줄, 사회복지의 대상 범주를 빈곤계층과 아동, 노인,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 다시 말해서 특수한 계층만을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협의의 사회복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우리가 사회복지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하면 구빈법이 나오죠. 구빈법 또 뭐라 합니까? 빈민법. 그죠? 구빈법, 빈민법. 이 영국의 구빈법 같은 경우에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에서 한 최초의 공공부조죠. 그래서 이 공공부조와 또 19세기 후반 영국과 미국에서 한 박애 서비스. 이게 뭡니까? COS 아닙니까? 그죠? 자선조직협회. 지금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다 나오니까. 자, 미국의 박애 사업. 이런 것들은 다 몇몇의 계층, 다시 말해서 빈곤한 사람들, 또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이런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우리가 협의의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보장제도에서는 이 협의의 사회복지가 뭐가 있습니까? 공공부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공부조는 뭡니까?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공공부조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겁니까? 아니죠. 저소득층. 다시 말해서 최저생계비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공공부조는 뭐라고요? 협의의 사회복지의 개념입니다.